오늘은 3월 31일에 상장하는 7가지 ETF 중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2가지 ETF를 소개드립니다. 2025년 한 해 금은 약 61% 올랐습니다. 충분히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은 ETF 기준으로는 139% 올랐습니다. 금의 2배입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서도 은은 1월에 온스당 121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3월 말 기준 약 63달러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약 48%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조정의 의미 오늘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과 은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 생각하십니다. 둘 다 귀금속이니까요. 그런데 두 자산의 본질은 다릅니다. 금 수요를 보면 절반 가까이가 주얼리입니다. 나머지는 중앙은행 매입과 금융투자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금은 사실상 통화처럼 움직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온수당 5,420달러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300달러 이상 급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했고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수익이 많이 난 금을 팔아 마진콜에 대응했습니다. 전쟁 중에 안전자산이 팔리는 교과서에 없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은은 달랐습니다.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이 금을 제치고 대표적인 해지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은 수요의 54.8%는 금과 다르게 산업용입니다. 태양광, 반도체, 전기차, AI 인프라, 은은 이 모든 것에 들어갑니다. 귀금속으로서의 안전자산 수요에 더해서 첨단 산업 수요라는 두 번째 엔진이 같이 달려있는 겁니다. 지정학적 불안에는 귀금속으로 오르고 경기 회복기에는 산업재로 더 탄력적으로 오릅니다. 은이 금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죠. 실제로 은이 AI 시대의 핵심 소재라는 주장이 근거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AI 서버 하나당 은 함량은 일반 서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습니다. GPU 내부 연결부, 반도체 패키징, 데이터 센터, 전기 분배 시스템 전반에 은이 쓰입니다. 왜 은이 쓰일까요? 은은 금속 중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구리보다 5.7% 높죠. 구리보다 비싸긴 하지만 AI 프로세서처럼 극도의 열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성능 저하 없이 버티는 소재는 사실상 은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인프라의 끝에는 은이 있고요. 문제는 공급입니다. 전 세계 은 생산의 70% 이상이 구리나 납을 캐는 부산물입니다. 은만을 위한 광산을 새로 개발하려면 착공부터 채굴까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공급 부족에 시달렸고요. 2026년에도 결손이 예상됩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못 따라옵니다. 구조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미국 지질조사국이 은을 핵심 광물 목록에 신규 추가했습니다. 이제 은은 귀금속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은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했을까요? 국내에는 은 선물 ETF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물 ETF에는 구조적으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롤오버입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다음 달 계약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장기 보유할수록 조금씩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물 ETF는 파생 상품 비중이 높아 퇴직연금, DC, IRP 계좌에 담을 수 없습니다. 에이스 KRX 금 현물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드디어 IRP에 금을 담을 수 있게 됐다, 금 현물이 나왔다고 기뻐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똑같은 일이 은에도 일어난 겁니다. 하나자산운용의 원큐 은 액티브 ETF는 국내 최초로 은현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SLV 등 해외 상장 은현물 ETF들을 재간접으로 담습니다. 총 보수는 연 0.3%고 환 노출입니다. 그러면 이 원큐 은 액티브 ETF 어떤 분에게 어울릴까요? 은이 빛나는 시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지정학적 불안과 달러 약세가 겹칠 때, 두 번째는
경기 회복기에 AI, 태양광, 전기차 수요가 살아날 때입니다. 두 시기 모두에서 작동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관심 담아 볼 만한 ETF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포트폴리오에 주식, 채권 외에 실물 자산을 하나 추가하고 싶은 분, 그리고 단기 시세 차익보다 5년에서 10년 장기로 적립식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께 어울립니다. 반대로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께는 맞지 않고요. 은의 변동성은 금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사는 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조용히 쌓아가는 게 좋습니다. AI 수요 증가, 5년 연속 공급 부족,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살아있는 한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SCHDA 파트너로 어떤 종목을 담고 계신가요? 배당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SCHD 하나만으로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SCHD의 오랜 파트너로 많이 쓰시는 게 있습니다. 기술주 성장을 보강하는 QQQ, 모멘텀을 포착하는 SPMO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QQQ는 나스닥 상장 종목으로만 범위가 좁혀져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비자, 마스터카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처럼 뉴욕 증권거래소의 대형 성장주들이 빠집니다. SPMO는 모멘텀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기도 하고요. SCHG는 거래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6가지 팩터로 검증된 진짜 성장주라면 어디서든 담습니다. 더 넓은 분산, 더 정교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SCHD의 또 다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SCHG는 찰스 슈왑이 운용하는 ETF로 2009년 상장 이후 10년 넘는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S&P 500보다 더 공격적이고 나스닥 100보다 섹터가 분산된 포지션입니다. 이 SCHG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가 바로 키움 미국 성장 다우존스 ETF입니다. 3월 31일 상장되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SCHD와 종목 중복률을 보면 QQQ는 약 5%, SPM은 약 3%가 겹칩니다. 그런데 SCHG는 SCHD와 중복되는 종목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목군으로 구성됩니다. 분산 효과가 가장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ISA나 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로 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연금 계좌에선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플러스 키움 미국 성장 다우존스 ETF를 섞으면 미국 직투에서 SCHD 플러스 SCHG 효과가 나오겠죠. 키움 미국 성장 다우존스 ETF는 어떤 분들께 적합할까요? S&P 500은 너무 심심하고 나스닥 100은 IT 쏠림이 부담스러운 분들, QQQ, SPMO 외에 섹터를 더 넓히고 싶은 분, ISA나 연금 계좌에서 성장주 비중을 추가하고 싶은 분들이 적합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한번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다만 SCHG는 공격수입니다. 하락장에선 낙폭이 큽니다. SCHD라는 든든한 수비수가 함께 있을 때 빛을 발하는 포지션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3월 31일 상장하는 7가지 ETF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2가지 ETF를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속이면서 AI 시대의 필수 산업재이자 국가 핵심 광물, 그 은을 연금 계좌에서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큐 은 액티브 ETF입니다. 그리고 SCHD를 보유하신 분들 QQQ와 SPMO에 이어 가장 분산 효과가 큰 파트너를 이제 국내 계좌에서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키움 미국 성장 다우존스 ETF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히 수량을 늘리는 투자자만이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배당 자판기 챌린지 멤버 여러분들은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상감자였습니다.